네, 모의고사 2회의 부가가치대 문제 우리 교재 452페이지 452쪽 같이 풀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는 11번 과세매출로 늘 나옵니다. 거래명세서를 보여주고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11만원은 계약금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계약금은 선수금이란 얘기고요.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란 얘기죠. 1.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여러 번 해봤습니다. 자, 7월 8일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유형이 11번. 품명은 뉴욕 치즈 머핀. 수량 220, 단가는 5,000원. 거래처 코드는 공급 받는 자 아이머핀. 전자세금은 비워둬야죠. 우리가 발급해야 되니까. 분계는 혼합입니다.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11만원은 선수금. 선수금이 이제 오늘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양도했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소는 차변해야죠. 그래서 차변의 선수금. 차변의 선수금 11만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받아야 되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0만원. 네, 이렇게 해서 차변합계 121만원, 대변합계 121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서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하러 나가야죠. 부가가치세 2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이쪽으로 가야죠. 가가지고 7월 8일을 입력합니다. 엔터 하신 다음에 체크, 전자발행, 확인. 세금계산서 그림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행, 확인,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르고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또 한번 확인. 네, 닫고 조회 하면은 여기 전자세금란에 비워뒀던 부분이 전자발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자, 11번 과세매출 한 문제 나왔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자, 매입인데 세금계산서는 유형이 51번이거나 54번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입이면서 세금계산서는 51번이거나 54번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머핀 보관 냉온장고를 수리하고 대금은 전액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고 비용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자,
냉온장고를 고친 거예요. 냉온장고. 냉온장고니까 이제 비품을 수리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건입니다. 그러면 51번이 된다 이거죠. 자, 7월 16일 매입 매출 전표 날짜입니다. 7월 16일. 유형이 51번이 되어야 합니다. 과세 매입. 냉온장고 수리. 공급가액은 23만원. 거래처,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최고 수리점. 전자세금 1번.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네, 혼합으로 분개하시고요. 상품을 수선비로 고쳐야 되겠죠.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하시오 하는 거니까 냉온장고 수리했으면 비용 처리가 수선비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코드는 820번을 써야 됩니다. 820번 수선비.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 253만원. 25만 3천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최고 수리점으로 딱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 자몽 머핀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자, 상품을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카드 매출은 왜 FAT 1급에서는 17번밖에 안 나와요. 유형이 다 17번이에요. 신용카드로 판매했다. 그럼 17번. 이번 주 토요일날 시험 볼 때도 신용카드로 개인 누구에게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17번 유형 선택하면 됩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매출 채권 계정으로 처리할 것. 매출 채권으로 하라는 것은 외상 매출금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자, 날짜는 카드 매출 전표에서 날짜를 찾아요. 거래일시 7월 28일입니다. 자, 전표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28일. 유형은 17번. 카드사는 우리카드. 두 번째 카드사. 확인. 품명은 자몽 머핀. 공급 가액에는 합계 금액을 입력하십니다. 22만원. 거래처는 개인 김민재입니다. 김민.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관계가 없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방향키로 가시고 분계는 카드로 팔았으니까 카드 분계 한번 선택해 볼까요? 4번. 네. 외상 매출금, 네, 매출 채권으로 분계되면서 거래처도 우리 카드. 맞습니다. 매출세액은 부가세의 수금 2만원 맞습니다. 20만원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맞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되겠어요.
17번 가과 거래에 관한 문제, 한 문제 나왔습니다. 다 됐나요? 다음에 4번을 가보겠습니다. 매입거래. 자, 세금계산서 매입은 아까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1 아니면 54.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대표이사 추현우가 자녀의 어린이날 선물로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대금은 전액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한다. 자, 지금 대표이사가 자기 자녀의 어린이날 선물로 아이패드를 사고서 공급받는 자를 회사로 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네, 이거 회사에서 쓰는 아이패드가 아니니까 회사의 자산으로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사업과 무관한 지출입니다. 사업과 관련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 이게 바로 54가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12일입니다. 8월 12일 유형이 54. 54를 선택하면은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는 팝업이 뜨는데, 번호로 2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품명에는 아이패드 수량 하나, 단가 40만원. 거래처명 공급자가 영웅전자죠.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1번 전자입력. 대금은 전액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혼합 3번 혼합. 자, 이게 지금 부가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44만원을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돈을 우리가 가지급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가지급금 134번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태웅전자의 코드를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추현.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꼭 바꾸고 가야 돼요. 추현우. 그리고 대변은 우리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것을 영웅전자에다가 월말에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이 44만원. 그게 부채입니다. 탭키. 이 미지급금 부채의 거래처는 영웅전자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이죠. 잘 됐습니까?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과거에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매입 거래하면서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매입은 53이에요. 예. 증빙이 계산서인 거는 뒤에가 3입니다. 빨간 계산서는 13, 파란색 계산서는 54. 파란색 계산서는 매입이죠. 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볼 것도 없이 계산서는요. 자, 파란색 계산서다 53. 밑에 내용 자료 설명 볼 것도 없어요. 예, 증빙만 가지고 이건 판단하면 돼요. 빨간색 계산서다 13입니다. 자, 그래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기부금이 있네요. 영수증이 있어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마음고아원에 기부할 복숭아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예, 복숭아가 이게 이제 면세 농산물이잖아요. 그래서 복숭아 사가지고 고아원에다 기부했다 이런 얘기. 마음고아원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수행과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 자, 아마 복숭아를 150만원어치를 산 것 같습니다. 맞네요. 자, 8월 25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8월 25일. 자, 여러분이 계산서 거래에는 세금이 없는 건데 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까? 계산서하고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때 꼭 해줘야 돼요. 면세지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네,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 증빙은 언제나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된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따져봐야 돼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면 매입 매출 전표, 받을 수 없으면 일반 전표로 가는 거지만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면세가 됐든 불공이 됐든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된다. 자, 이거는 면세 매입이죠. 53번 훈명의 복숭아 수량 10 아니 50이네요. 50 단가 3만원 거래처는 사랑마트 전자세금은 1번 전자계산서니까 분계는 보니까 현금으로 샀네요. 1번 현금 분계. 자, 대변의 현금인데 우리가 이걸 상품으로 복숭아를 산 게 아니고 기부했죠. 그래서 차변의 기부금 933번 기부금으로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150만원, 대변의 현금이 150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3번 면세 매입 유형 하나 나왔네요. 다음 457페이지 여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입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직원 휴게실에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신용카드입니다.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직원 휴게실의 공기청정기 비품이에요. 비품. 비품을 신용카드로 샀으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날짜가 거래 날짜 9월 20일입니다. 입력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9월 20일로 고치시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카드 과세 매입을 우리가 57 카과라고 한단 말이에요. 57 카과.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사는 삼성카드로 결제했죠. 세 번째 회사 삼성카드. 확인. 품명에는 공기청정기. 공급가액으로 와서는 합계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187만원. 거래처는 청호세상에서 구입을 했죠. 거래처가 청호 가맹점이 거래처입니다. 청호세상. 전자세금계산서하고 관련이 없어요. 방향키로 지나가고 카드로 매입한 거니까 카드 분계 한번 해볼까요? 4번 미지급금 삼성카드 맞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17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아니고 비품으로 바꿔야죠. 공기청정기니까 비품으로 고치고 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상품을 비품으로 고쳐주셔야 된다. 급한 나머지 그냥 미지급금 삼성카드만 보고 확인하고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네. 매입거래가 주의할 게 많아요. 매입거래에서 상품 매입한 것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다시피 지금 방금 이거는 공기청정기 매입했으니까 비품. 조금 전에 복숭아는 기부하려고 복숭아를 샀으니까 기부금.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아이패드 매입한 것은 사장님 자녀 어린이날 선물로 산 거니까 가지급금. 그러니까 상품을 다 가지급금으로 바꿔야지. 또 기부금으로 바꿔야지. 네. 그리고 또 비품으로도 바꿔야지. 이렇게 바꿔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이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시원하게 기침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부가세 문제가 다 해결이 됐고요. 이제 458페이지 결산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 기말 상품 재고액 이거 자동결산에 요거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라는 거고요. 단기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이것도 자동결산 사항이에요. 요거 각각 입력해주고 전표 추가 누르면 됩니다. 1번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퇴직금 추계액이 있었나요? 네. 뭐 이건 그냥 무시해야 되겠네요. 퇴직금 추계액 자료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2번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고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할 때는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아니요. 그리고 전표 추가를 이용해 가지고 손익 대체분계까지 꼭 해야 이거 안 하고 하면은 재무상태표에 에러가 나요. 네. 그래서 결산을 마무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약간 미스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거 무시하시고 요건 무시하시고 네, 여기 있는 것만 자동 결산으로 해야 할 것만 나와 있네요. 수동 결산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야 되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1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해야죠.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 기말 상품 재고액 3천만 원을 이 자리에다 입력해야 되죠. 기말 상품 재고액란에다가 3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당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의 상각비 내역이다. 그러면 좀 내려가서 감가상각비 쪽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네.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건물란에다가 700만원 입력하시고 차량 운반구에다가 100만원 입력하시고 비품에다가 1255566 숫자가 복잡한 거는 좀 잘 차분하게 입력해주세요. 1255566. 그 다음 무형자산 상각은 그 밑에 무형고정자산 상각이라고 6번에 있습니다. 영업권에다가 100만원, 소프트웨어에 200만원. 네, 주어진 자료가 이것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입력하고 저기 상단에 있는 저표 추가를 눌러야 돼요.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하시고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그러면 수행과제 중에 지금 1번이 끝난 겁니다. 다음 수행과제 2번 할 차례죠. 자, 수행과제 2번은 먼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작성합니다. 맨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348, 098, 589.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오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오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그 위에 자료 설명에 3번에 당기분, 전기분의 날짜가 있었어요. 여기다 입력해야 됩니다. 당기분의 날짜는 2024 0223. 전기분의 날짜는 2023 0223. 이렇게 두 개의 날짜를 입력하시고 조금 전에 당기순이 확인한 숫자가 여기에 넘어와 있죠. 348, 098, 589. 이것과 전기에 2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여기에 반영이 됐죠. 이 두 개가 더해진 게 차기로 2월 됩니다. 자, 이제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손익 대체분계를 수행하라는 지시가 여기서 전표 추가를 눌러라 이런 얘기입니다.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서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하면은 에러 없이 조회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결산을 우리가 마무리한 거죠. 여기까지 수행했는데 혹시 질문을 미뤄놓은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 어음을 은행으로부터 수령했을 때 어음 등록을 하죠. 네? 어음 등록을 언제 하느냐? 요 질문인가요? 어음 등록은 지급어음의 경우는 은행에서 어음을 수령했을 때, 그러니까 지급어음 발행할 때 어음 등록을 하죠. 그 외에 조금 전에 우리가 기초정보관리 문제에서 있었던
지급어음 초기 6월 할 때, 초기 6월 할 때, 그때도 어음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어음 등록 하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지급어음 거래처별 초기 6월 할 때. 그래서 시험에서 어음 등록은 어음 등록을 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만 하면 됩니다. 항상 시험에서는 그 수행 과제라는 게 있잖아요. 수행 과제에서 지시한 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제 평가 문제를 우리가 맞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했던 문제가 잘 됐다면 저하고 모든 답이 똑같겠죠. 11번부터 28번까지 한번 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 조회, 에코푸드의 회사 등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회사 등록에 가가지고 비교해 보면 돼요. 세무서는 서대문 맞고, 개업은 2019년 5월 10일, 개업연월일 5월 10일 맞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 추가 사항에 가야 있어요. 틀렸네. 이메일 주소가 틀려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2번. 월계표. 7월 한 달 동안 외상매출금 계정의 증가 금액은 얼마냐? 월계표로 가면 되죠. 전체 메뉴에 월계표 클릭하시고 1월계표 세 번째 메뉴입니다. 7월이니까 월계표 누른 다음에 7부터 7 외상매출금을 물었죠? 네, 외상매출금 이거 있네요. 차변에 증가된 금액, 이게 증가된 금액이죠. 7월 한 달 동안의 금액입니다. 20 020 000 이것을 답안에 입력하시면 돼요. 월계표는 잔액이 아닙니다. 월계표의 차변 대변에 있는 것은 잔액, 이게 개가 잔액이 아니에요. 합계잔액시산표는 맨 양쪽 끝이 잔액이죠. 잔액입니다만 월계표는 개입니다. 개. 대변에도 개. 자, 개는 뭐예요? 여기 기간에 입력된 요 기간 동안의 합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7월에 발생한 금액이다 이거예요. 20, 020, 000이 답입니다. 13번 월계표 7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상품 매출 얼마냐? 네, 밑에 있습니다. 상품 매출. 개입니다. 개. 요거 답으로 입력해야 돼요. 35, 360, 000 복사가 안 되니까 이거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답 입력하는 것도 여러분 사전 테스트에서 해볼 수 있죠. 35, 360, 000. 그 다음에 14번 거래처 원장 조회. 네, 거래처 원장 한번 조회해 볼까요? 거래처 원장 12월 말 거래처별 미지급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앞에 날짜는 그냥 치시고 뒤에 날짜만 12월로 미지급금 코드 도움말을 이용해서 253번 미지급금 찾으시고, 거래처는 전부 엔터를 쳐야 모든 거래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 수리점 잔액은 7253000, 영웅전자 693000, 우리BC 제로. 3번이 틀렸죠? 우리BC에 잔액이 없단 말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잘 맞고 있죠? 다음 15번 현금 출납장 조회. 2월 말 현금 잔액은 얼마냐? 네, 현금 출납장을 실행합니다. 앞에 날짜 엔터 주시고 뒤에 날짜만 2월 하고 엔터 치면 돼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잔액을 보면 됩니다.
87125,860 이건 복사가 되나요? 네, 복사되네요. 객관식이군요. 87125,860 1번이네요. 답이 1번. 16번 재무상태표 조회. 6월 말이니까 재무상태표를 6월 달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6월을 입력합니다. 외상매출금 순장부금액. 순장부금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이것이에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내야 됩니다. 420 069 000 420 069 000. 그 다음에 6월 말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냐? 매출채권이라는 건 받으러음까지 더해야 되는데 이걸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제출용을 눌러요. 제출용 탭을 누르면 매출채권이 바로 더해집니다.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55399,000 552399000입니다. 다음 18번 12월 말 가지급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지금 재무상태표죠? 여기를 12월로 바꿔요. 가지급금 당좌자산에 있는 겁니다. 110만원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또 재무상태표 12월 말 유형자산의 잔액은 얼마냐? 지금 여기 열어놨죠? 유형자산의 잔액 이거죠? 362044434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362044434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 다음에 12월 말 무형자산의 잔액은 얼마냐? 네, 밑으로 좀 내려가면 무형자산 있죠? 이거죠?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2600000 2600만. 다음 21번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은 얼마냐? 조금 내려가면 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468 598 589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을 마우스로 찍어주면 됩니다. 22번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는데 전기 대비 전력비 증감액은 얼마냐? 손익계산서를 엽니다. 12월 달로 조회합니다. 전력비 판매관리비에 있어요. 자, 412, 512 됐으니까 100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답에다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단기에 발생한 수선비 금액은 얼마냐? 지금 여기 열려있는 데서 수선비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7541000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단기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의 금액은 얼마냐? 네, 조금 내려가면 있죠. 영업의 비용 이거 복사해야죠. 11162 200 11162 200. 다음 25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및 10번란의 세액은 얼마인가? 네,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조회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 있는지 알죠? 기간은 7월부터 9월이 되겠습니다. 엔터. 매입수의 불공인 내역을 작성하여 저장한 후 상단부 새로 불러오기. 매입수의 불공개 내역
그걸 먼저 할까요? 자, 그러면 다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먼저 작성하고 불러오기 해가지고 작성하세요. 아니, 기간을 넣어야지. 7월부터 9월. 불러오기에서 작성을 하세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네, 31만 9,300원이 380원이 있네요. 이거 먼저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가셔가지고 상단에 있는 새로 불러오기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9월입니다. 이해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10번 난의 세 10번 9967380 이겁니다.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9967380 나오네요. 다음에 26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제2기 예정신고기간 지금입니다. 그 밖에 공제세액 14번 난의 금액은 얼마냐? 여기 14번에 금액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2380000 2380000 맞죠? 다음 27번 세금기산서 합계표 조회. 네, 세금기산서 합계표 2기 예정 7월부터 9월로 조회합니다. 2기 예정 매출 세금계산서 전자 공급가액은 얼마냐? 자, 매출이 유예고요. 전자가 6칸에 있는 겁니다. 공급가액은 이겁니다. 클릭되나요? 안 되래요. 그러면 이것을 답안에 복사해서 보고 입력해야 되겠네요. 111 120 000 이것과 같은 거니까 이것도 클릭이 안 되네요. 이거 보고 입력해야 되겠네요. 111 120 000 그 다음 28번인가요? 세금기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서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속 서류와 관련 내용이 옳지 않은 거 네, 하나씩 해봐야 되겠네요. 자, 먼저 세금기산서 건에서 전자 매출 세금기산서 매수는 12매 맞네요. 전자 매입기산서 매수는 15매. 아, 이거 틀렸네요. 매입이 16매죠, 전자가.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네, 그 다음에 29번 보면은요. 예적금 현황 조회. 금융자금관리에 있습니다. 자, 예적금 현황 가셔가지고 6월 말 그러면 여기서 6월 엔터 기업은행 보통예금의 잔액은 얼마냐? 예, 기업은행의 보통예금 잔액 여기 있습니다. 4963000 이거 복사되네요. 이거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49630 30번 어음집계표 어음책 수령일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22년부터 2년간이네요. 기간이 지급어음 구분 내용에 따른 매수로 옳지 않은 것. 자, 어음집계표 여기에 있죠. 클릭하시고 엔터 한 다음에 어음책 수령일을 2년간으로 기간을 입력합니다. 2022 0101 2023 이런 거 날짜 입력할 때 날짜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1231
수령 3회. 네, 밑에 나옵니다. 수령 3회. 발행 1매. 발행이 2매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맞으면 62점. 요거 다 맞고 밑에 회계분석 8점 맞았으면 이미 합격. 예. 70점이 나오잖아요. 이론 다 틀려도 합격이에요. 70점 나오면. 실무 다 맞으면 70점 합격.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무에서 만약에 감점을 10점 당했다. 그러면 이론에서 10점을 커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론에서 10점 커버하려면 4문제 맞추면 10점이 돼요. 하나당 3점이잖아요. 3, 4, 12. 만약에 나는 이론에서 15점 정도가 항상 깎이더라. 뭔가 틀려가지고. 그러면 실무에서 15점이 항상 깎여요. 그러면 여기 70점에서 15점을 빼보세요. 15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에서 15점을 커버해야 돼. 그러면 7개는 맞춰야 돼. 아니, 6개만 맞추면 되네. 3, 6, 18.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에서 놓치는 점수를 이론으로 다 막아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인 거죠, 시간. 60분 안에 여러분이 이걸 짜임새 있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요, 모의고사 3회를 여러분 한번 60분 동안 제가 시간을 한번 재봐 드릴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